네, 삼성이 붙으면은 꼭 오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삼성전자가 의료용 VR 기기 전파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메타버스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눈여겨봐야 될 때가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릴루미노 글래스 2를 제작했다 그러는데 이 메타버스를 오늘 상승하게 만든 배경 무엇인지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삼성이 일단 한다고 하면은 모든 게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봇부터, 환경에 네. 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VR 기기가 메타 쪽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삼성을 제외하고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 다 뛰어들어 있어요. 순차적으로 이 MR, AR, VR 기기들 출시할 예정에 있고요. 이건 그만큼 그 관련된 기기 시장을 그냥 확실한 미래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또 그 속에서 소비를 해나가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내놓은 건 의료용 VR 기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름이 조금 어렵죠. 릴루미노 글래스 2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인증 획득을 완료했다. 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삼성은 일단 언급을 했습니다.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면밀한 테스트를 위해서 인증을 획득한 것뿐이다. 아직까지 출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이제 의료용으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공헌용으로 이걸 개발을 했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일각에서 보는 시각들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VR, AR 기기가 연달아서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에 삼성도 다시 한번 이거 예전에 한번 AR, VR 기기 관련해서 삼성이 출시를 했었습니다. 오디세이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출시가 없다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산자부 쪽에서 또 하나가 있었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련 시장 활성화 그리고 품질, 서비스 고도화 제공을 위해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표준화 포럼 발족을 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상승에 한몫을 좀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메타버스 쪽을 기다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의 기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삼성까지 더해졌어요. 그 말은 즉슨 무언가 굵직한 IT 기업들이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메타버스주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같은데요. 명확하죠. 네, 명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향후에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일단은 굉장히 회사 내에 쌓여있는 현금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산업들의 초기에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투자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런 산업들이 점점 더 방향성과 색채가 뚜렷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뉴스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금들, R&D 이런 쪽은 더욱더 전보다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글쎄요, 릴루미노 글래스 2가 처음엔 이제 사내 벤처 이쪽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식약처에 의료기기 인증까지 획득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인증을 하나씩 획득을 해가고 있어요. 물론 사회 공헌용으로도 쓰이겠지만 과연 삼성전자가 이걸 사회 공헌용으로만 쓸 거냐. 기업의 목적이 뭐죠? 존재 목적? 이윤 추구입니다. 네, 그쪽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 연초에도 한종희 부회장이 또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지금 이거 출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이 소식 때문에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아직 막상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겪었던 상황이다 그쵸. 보니까 네.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들일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이 여전히 금리 인상 시기에서 뭐 성장주도 힘들다며 오늘 하루 차익으로 끝내자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사용관 차장님도 오늘 나온 이 삼성전자발 이슈는 그냥 하루로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계속 갈 이슈긴 한데 일단 이런 이슈들이 뉴스에서 언급될 때마다 결국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차익 실현할 사람들은 또 조용할 때 모아놨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따라가는 건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렇게 아까 애플 기기 막 이런 것들 좀 기다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메타 쪽에서 내놓은 기기도 전작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이 어려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는데 이걸 선뜻 살까?
라는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이 조금씩 개화는 되고 있는데 그 개화 속도가 아직은 조금은 느리다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 애플, 메타, 구글, 뭐 XR 헤드셋 기기 연달아서 출시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몰입도를 높이는 쪽으로 발전이 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시 소비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조금 소비를 더 하고 싶은데 직접적인 체험을 위해서는 시간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XR, VR, MR 기기들이 저는 상당 시장을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슈가 나올 때 흔들릴 때 이럴 때 너무 따라가지 말고요. 오히려 좀 잠잠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다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파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벌써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제발 가자, 버스표 일찌감치 끊어놨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새로 생긴 사업을 투자할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이 좋아하는 거는 무언가 없던 게 생긴 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제 가치보다 더 값을 주면서까지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은 이게 현실화될 때까지를 따져보면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져서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2차 전지, 전기차가 딱 개화되고 이야기 나왔을 때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 지쳐서 저는 손절을 했어요. 근데 남들은 나중에 추에 네. 버텨서 수익을 내더라고요. 그렇죠. 메타버스도 좀 그런 사이클을 따라갈까요? 일단은 버티고 들고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경제에서는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추석 때 그리고 설 때 내려가는 뭐 기성열차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끊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살 종목 많고 수량 많습니다. 그때 닥쳐서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추세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으로는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2차 전지나 방산 이런 것들처럼 실적을 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보다는 이런 테마, 뉴스 하나 나올 때 급등했다가 또 그날 당일날 윗골이 길게 달리고 음봉 전환하고 오히려 내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하셨던 분들이 그냥 마냥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마인드 매핑을 해보셔야죠. 어떤 종목이 있고 이 산업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며 기업들은 어느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키워드 등록하셔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나가시면서 오히려 남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심이 없는데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 다 이거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럴 때 조금씩 모았다가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한번 정리했다가 또 살 수 있는 타이밍 또 오거든요. 이런 식의 매매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220달러 가량을 소비한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던데 그러면은 이건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적게 소비하는? 제가 그 달러로 이걸 잘 모르겠어서요. 맞아요. 일단은 이게 뭐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글쎄요 얼만큼 대량으로 소비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1인당으로 소비하는 금액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 쪽에서 계속 금리 올리잖아요. 근데 소비 지출이 쉽게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관련된 산업들도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동남아라던가 약간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흥국들에서는 이런 쪽에 대한 소비가 크게 일어나긴 힘들어요. 하지만 선진국 단에서 이미 소비가 성숙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주로도 이렇게 소비가 일어나는 추세가 벌써 형성이 돼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뒤쪽으로 신흥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따라서 가겠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용관 차장님의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기회비용 그거 진짜 중요하다. 네. 버티는 것도 정말 힘들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럼 메타버스를 저희가 지금 당장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공부해 볼게요. 맞아요. 메타버스 기기에 대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나눠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정말 뭐 삼성발, 애플발, 뭐 마이크로소프트발
메타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네. 정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분류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저는 지금 당장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 이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개화가 이제 조금씩 되어 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기들의 비용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업들에서 이 시장을 확대해 나가려면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기기들이 시장에 많이 퍼져야 돼요. 그만큼 이걸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져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커나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좀 보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관련된 장비주들, 특히나 장비 부품 쪽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이 좀 주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삼성 쪽 관련된 것들이요. 아직까지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힘듭니다. 이번에 이제 애플 아이폰 14 출시됐을 때에도 이 양산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또 망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결국엔 애플도 출시를 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LG가 그쪽에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사명까지 이미 메타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지만 주가도요. 네, 이거 향후에는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다시 주가 회복하고 올라갈 여지는 다분하다라고 보여요. 그게 단순히 메타버스로 끝나는 세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이어질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업의 이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우리가 얘기 많이 했던 종목들이에요. 선익 시스템. 그리고 뉴프렉스 같은 FPCB, 렌즈 쪽과 관련된 이런 쪽들, 거기다가 뭐 LG이노텍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제 렌즈, 모듈 이런 쪽으로 관련된 독점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차츰차츰 줄여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 마찬가지예요. 연성 회로기판 이런 쪽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다른 불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 VR, MR, AR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휴대폰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들을 통해서 구현이 쉽게 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장비, 부품 이런 회사들을 좀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 부품. 지금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무언가 신시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방금 메타버스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도 있고요. 네. 자율주행 시장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 시기를 잘 잡아야겠어요. 뭔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들부터 나란히 수익을 실현하는 맞아요. 게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 좀 불안감이 없이 투자하기에는 당연히 2차 전지 쪽이죠. 그중에서도 양극재, 배터리 셀 이런 쪽 업체들로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냥 물려도 편안해요. 어차피 신고가 또 갈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라던가 메타버스, 물론 향후에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시장에 남아도는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이런 쪽들로 다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연준 쪽에서 금리 인하는 선을 그었잖아요. 파월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단기간에 정말로 어떤 실적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려면은 일단 지금의 경제 상황,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이 돼야지만 제대로 주가 상승을 우리가 보유하면서 트레이딩이 아니에요. 보유하면서 10배, 20배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언급하는 게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뉴프렉스도 있고 덱스터도 있었고요. 네. 선익 시스템도 있었는데 한번 선익 시스템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24%나 올랐다가 네. 지금은 10% 상승만 유지하고 그쵸. 있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타버스 열풍이 지난번에 불었을 때 거의 대장, 맞아요. 기기의 대장으로 올랐던 게 선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올랐던 네.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오늘 이제 막히는 부분은 뭐 잠깐 여기 화면에서 차트 보시면은 네.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 120 주선이 이게 하방으로 뚫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이걸 사셨던 분들은 이런 기술적인 위치 17,000원 언더에서는 내가 판다라는 생각을 이미 매수 버튼 누를 때부터 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익 시스템이라는 업체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업황 이런 쪽에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특히나 삼성이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는 전 세계 마켓 쉐어 1위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향후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에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이제 업황,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좋지 않을 뿐더러 거기다 경제 상황까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지속성, 지속적인 상승은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죠. 일단 R&D, 물질 공급용 양산을 위해서 중소형 증착기 시장 점유율도 80%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 시장이 예전에는 일본 쪽에서 캐논도키 이런 쪽들에서 거의 독점, 과점 이렇게 해오던 시장이에요. 근데 그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독보적인 마켓쉐어 1위를 가지고 가고 있는 이런 업체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객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까 제가 LG노텍의 문제는 좀 짚어드렸죠. 애플, 물론 좋은 고객사인데 이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여긴 다변화가 이미 돼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고객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굉장히 큰 대형 쪽의 OLED 증착기를 공급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중화권은 또 빼놓을 수 없죠. BOE, CSOT 이런 쪽까지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질 때는 우리가 꼭 메타버스를 이 기업과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메타버스를 보시면은 아마 이 기업을 꼽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익 시스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를 여러분 일단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네. 지금 당장 뭐 하루하루 나오는 이슈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종목이 먼저 반응을 할지를 선별해 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연관 차장과 함께 도움 말씀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